자, 베트남 출장 중에 별세한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기관 사회장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TV뉴스 리뷰에서 그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사실 이분의 인터뷰는 어제 저희가 요청을 드렸는데 어제 이해찬 전 총리의 운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좀 어렵다라면서 정중하게 사양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오늘 인터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주의자인 고인을 회고하는 것과 동시에 현재 지금 정치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경기도 수원정 지역구를 두고 계신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김준혁입니다. 네, 자, 김준혁 의원님은 사실 역사학자시잖아요. 네, 예. 역사학자시기도 하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이제 민주화에 헌신을 해온 삶을 사셨다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네.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해찬 전 국무총리에 대한 삶? 누구나 다 알다시피 민주주의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분이었고, 그로 인해서 엄청나게 고통을 겪었던 분이죠. 이번에 이제 돌아가신 그 가장 중요한 원인도 과거 유신 시대부터 전두환 노태우 시절 그 민주주의를 위해서 항거하다가 고문을 받았던 그 예. 후유증이 지금 네.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급격하게 베트남에서 이제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신 건데, 그만큼 민주주의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분이었고, 또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과정 속에서 네 분의 대통령을 만드시면서 그곳에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엄청나게 역할을 하셨던 그런 공로자이기도 하시죠. 예. 저는 이번에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옛말에 성공을 이루고도 한 곳에 머무르지 않는다. 혹은 뭐 혁명가는 집안에서 죽지 않는다. 뭐 예.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분이 본인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대통령 당선, 또 새로운 국민주권 정부를 만들고 난 이후에도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으로서 예. 베트남과 여러 가지 그런 평화 교류를 위해서 그 아픈 몸을 이끄시고도, 네. 당시에 감기 몸살이 있으셔서 이번에는 좀 대신 평통 사무처장이 가는 걸로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자기가 베트남과의 그 교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무리하게 좀 가셨는데, 바로 이 부분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돌아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참 이해찬 총리의 죽음이 너무 가슴이 아프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도 참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해찬 총리의 어떤 서거를 우리가 좀 계속 기반으로 삼아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모두가 함께 애써야 되겠다. 네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네.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끝까지 공적인 일을 하다가 돌아가셔가지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죄송스럽기도 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예, 저는 네. 여기서 하나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대변인이 네. 왜 사회장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저는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분이 개인의 어떤 사생활적 측면에서 베트남에 여행 갔다 돌아가신 게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명백하게 국가를 위해서 공무를 수행하다 가신 분이고, 그 공무 수행의 직책이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예. 국무총리급 자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다 돌아가셨는데, 당연히 국가장인 형태에서의 사회장으로 치르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일이고, 더한 예우를 해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왜 사회장이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정말 비상식적인 겁니다. 예. 국민의힘이 왜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못 받느냐?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못 받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맞는 말씀이시고, 사실 이해찬 전 총리님이 건강이 좀 급격하게 안 좋아지신 거를 많은 분들이 좀 화면으로 얼굴을 통해서 그분의 이제 얼굴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로 걱정을 하셨는데, 그때 내란 전국으로 가보면 본인이 이제 내란 전문가다, 그 와중에도 이런 표현 예, 쓰셨잖아요. 그러면서 네. 강하게 이제 비판을 하셨던 모습이, 그러면서도 이제 약간의 위트를 보이셨던 모습이 기억에 남는데, 네. 의원님께서는 이제 그 고인 존재 자체로 내란을 이겨낼 힘을 주신 분이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의미를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까?
기억이 아마 다들 생생하실 겁니다. 네. 총리님께서 네, 촛불 집회 우리 비세혁명 시기에 네. 무대에 올라가셔서 본인이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다 겪어봤다. 윤석열 이거 정말 웃긴다. 예. 별거 아니다. 이러면서 지금 저희들을 좀 격려해 주시지 않으셨겠습니까? 네. 사실 그런 격려가 본인도 쉽지 않으셨겠죠. 왜 그러냐면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 인간과 이 세력들은 그간 우리가 보지 못했던 세력들이었거든요. 네네. 그간의 그 내란 세력들은 다 총칼을 갖고 있는 세력들인데 이 사람들은 정말 그 검찰 권력을 이용한 또 다른 형태의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는 세력들이었거든요. 예. 이들과의 싸움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인데 이분께서 몸소 그 와병 중에도 나서서 한겨울에 정말 그 추운데 나서주심으로써 우리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더 가열차게 싸울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거대한 산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이 그래서 오는 31일까지 이제 당 차원의 공식 추모 기간으로 설정을 하고 네네. 이 기간 동안은 이제 필수적인 업무 말고는 당무를 좀 최소화하겠다. 그러면서 네, 이제 맞습니다. 이 전 총리님을 애도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네. 예. 그런데 이제 최근에 핫한 이슈가 있었잖아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 그러면 네네. 이제 지금 이 논의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움직임들은 좀 잠잠한 상태입니까? 당내에서는 거의 그 합당 논의와 관련된 이야기들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지난번에 이제 초선 의원들, 네. 정청래 당대표가 좀 조급하게, 예. 또 어떤 당원들의 어떤 의견을 물어보지 않고 좀 독단적인 절차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28명 초선 의원이 서명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 이후에 월요일 날 저희들이 10시에 모여서 토론회를 좀 개최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토론회 사회도 이제 제가 보기로 좀 되어 있었었는데, 근데 그 이해찬 총리의 네. 서거로 저희들도 토론회를 연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당내에 여러 중진 의원들부터 시작해서 초선에 이르기까지 혁신당과의 어떤 합당 논의와 관련된 예. 여러 사항들을 일단은 다 중지하기로 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마 당의 그 여러 지도부 입장에서도 예. 지금 공식적인 논의를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아마 네네. 판단하고 모두 좀 물밑으로 좀 잠깐 예. 잠깐이긴 하겠습니다만은 가라앉았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잠깐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조문 정국이 끝나게 되면 어쨌거나 이제 다시 이제 현실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예. 거죠. 그래서 이제 당원들 사이에서는 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조국혁신당과의 이런 합당 시도, 합당 논의가 이게 과연 이제 이해찬 전 총리의 워낙 이제 민주당의 어떤 교과서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주장하는 그 올곧은 정치, 보여주신 올곧은 정치를 계승하는 길인 것이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돌아가신 분의 생각을 지금 읽을 수는 없겠죠. 예. 그런데 저는 이해찬 총리님을 처음 뵌 게 2010년이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전엔 그 여러 영상이라든가 언론을 통해서 뵀지만 가깝게 뵌 게 2010년부터 그때 역사 기행을 같이 다니면서 네네. 그분이 이제 그런 기행을 굉장히 좋아하셔서 제가 강사로 이렇게 같이 매달 같이 다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뵀던 것이 철저한 원칙주의자이면서 유연성도 함께 갖고 있었는데 제가 느끼기는 민주당의 어떤 중심을 두고 사시는 분이었어요. 아마 그분의 생각을 미루어 짐작하자면은 예. 지금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는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이라든가 현실적인 문제로 봤을 때 좀 무리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방식으로 조급하게 합당하지 말고 언젠가는 합당할 것이긴 하지만 그것을 놓고 차분하게
양쪽의 의견을 들으면서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을까. 아마 그런 의견을 주시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많은 당원들이 지금 이 합당 문제에 대해서 뭐 무조건 반대하는 당원들도 있고 원칙적으로는 합당을 찬성한다. 그러나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지금 이제 급하게 진행되는 합당에 대해서는 지금은 이제 동의하지 않는다. 혹은 뭐 지금 합당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좀 무리하게 당대표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런 방식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이런 분들을 전반적으로 좀 종합해 보게 되면 좀 당원들의 입장에서는 좀 무리한 합당이다. 그러니까 합당에 대한 찬성과 반대 논의가 아니라 네네. 좀 조급하고 무리한 합당 추진 과정이다. 예. 이것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의 당원들이 동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마 이런 부분들이 이해찬 총리의 그런 평상시의 지론과 이렇게 연결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합당에 대한 대의에 대한 부분은 좀 차치하고 지금 시기적으로 방법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들을 뭐 당원들 포함해서 해주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렇다고 예. 볼 수 있죠. 지금 뭐 언론에서도 현직에 계신 의원분들이 지역구에서 엄청나게 지금 당원분들에게 문자를 받고 있다고 하던데 수원정 지역구를 두고 계시는데 주변 분들은 뭐 어떤 뜻을 전달하고 있습니까? 뭐 문자 많이 받으세요? 아니, 뭐, 문자야. 하루에 뭐 4,500개씩 예. 받는 건 뭐, 기본이죠. 네. 예. 뭐, 아마 민주당 의원님들이 하루에 4,500통 정도의 문자는 뭐 대부분 다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뭐, 저희는 지역구에 많은 분들이 좀 너무 급하게 추진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만약에, 조국혁신당 당원들 중에 지방선거 출마 준비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네네. 물론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라 수원에 있는 다른 지역에도 또 계시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분들하고 같이 그러면 경선을 하는 거냐, 합당이 되면, 네. 물론 뭐 기초의원도 지금 뭐 정청래 대표가 다 경선하게 하고, 또 광역의원도 다 경선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 지역위원장의 전략공천이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완전히 사라지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다 모든 사람들이 다 경선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됐는데, 예. 그렇게 될 때 조국혁신당과 합당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뭐 아직은 알 수 없는 내용이지만 지분 나누기를 만약에 한다. 예. 그쪽에다가 지분을 준다. 그럼 그 지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뭐 광역의원에 뭐 몇 자리를 주고 기초의원에 몇 자리를 준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여태까지 준비해왔던 예. 그 출마 후보자들이 갑자기 출마를 못하게 되는 거 아니냐. 네네. 이런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 대표가 그 사무 원칙을 통해서 어느 누구든지 예. 경선하게 다 한다고 했으니 조국 혁신당하고 만약 합당을 하더라도 그 똑같이 경선을 해야 된다. 네네. 이렇게 그 의견을 내는 분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뭐 이 특혜를 저쪽에 준다. 예. 그럼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그 이야기하는 이제 출마 후보자들이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아니 이제 조국혁신당이 최근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제안한 합당 방식이 사실상 흡수합당으로 비춰질 수 있다라면서 이제 문제를 좀 제기하고 나섰고, 네. 이제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민주당이라는 큰 생명체 안에서 혁신당의 DNA도 잘 섞이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한 약간 반발성 발언이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 뭐 네. 당명을 변경한다든지 말씀해주신 것처럼 공천에 대한 지분을 보장해달라, 뭐 이런 요구도 할 수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이 상황에서 뭐 시기, 절차,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포함시켜서 합당 자체가 이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저는 평상시에 조국혁신당 의원들하고 굉장히 친한 사이입니다. 네. 예, 아마 민주당 의원들 중에 아마 제일 친할 거예요, 제가. 예. 그래서 같이 식사도 자주 하고, 대화도 많이 나누고, 그래서, 뭐, 언젠가 우리
합당해야지. 합당해서 그 다음 총선 치러야지. 제가 늘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네. 합당해서 다음 총선 치러야지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합당해서 지방선거 치르자는 얘기는 제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예. 조국혁신당 의원들도 지방선거를 같이 할 거라고는 생각을 본인들도 안 했고, 네. 저는 뭐 황운하 대표하고도 윤석열 탄핵연대를 같이 했던 장본인이었고요. 예. 뭐 조국혁신당 안에 이제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편하게 이야기하는 사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에 대한 고민을 솔직히 제가 해본 적이 없었어요. 아마 민주당 의원들 중에 합당 찬성은 아마 제가 봐서는 90%는 아마 찬성을 예. 다음 총선에 합당하고 예. 그 뒤에 대통령 선거도 같이 가자. 예.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대통령 선거를 같이 가자라고 하는 것에는 다 공통의 어떤 대의라고 생각을 했죠. 예.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는 너무 좀 저도 솔직히 좀 굉장히 깜짝 놀랐고요.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그런데 뭐 제 개인적인 생각보다 조금 전에 그 앵커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그 지금 이제 합당하는 과정에서 우리 조승래 사무총장의 발언과 서왕진 그 네네. 지금 이제 대표의 네. 발언 이런 부분들이 약간의 날을 서기는 했어요. 그죠? 네. 예. 그렇지만 그거는 합당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다. 그런 정도는. 뭐 왜냐하면 지금 합당 과정에서 이니셔티브를 좀 쥐고자 하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는 게 우리 민주당 당원들의 99%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직 뭐 통계라든가 여론조사를 해본 적은 없지만 네. 조국혁신당이 원하는 당명을 변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예. 여기에서 민주당이라고 하는 민주당을 우리가 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 예. 이게 뭐 아직 확실한 건 아니지만 네.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 민주당을 빼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많은 당명 그렇죠. 변경이 예. 있었지만 네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민주당이라고 하는 것이 그 57년에 예. 해공 신익희 선생이 민주당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창당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민주당의 어떤 정체성은 일관돼 왔거든요. 당명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빼긴 어렵다. 그래서 어제 그 의원들끼리 이제 발인 이제 문상하고 나오면서 이제 몇몇 의원들끼리 이제 당명과 관련된 뭐 논의들을 뭐 서로 그냥 짧게 좀 했죠. 그래서 그러면 뭐 이거 더불어 혁신당으로 해야 되는 거야? 이제 이거는 일종의 뭐 긍정적인 발언들은 아닌 거죠. 그죠? 예, 그렇죠. 네. 그러면서 우리가 민주당 이름을 빼고 과연 갈 수 있겠느냐. 민주당 이름을 빼자라고 요구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는 거 아니냐. 네. 우리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면서 갔는데 이거는 소수의 의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네. 대다수의 민주당 당원들의 의견이라고 하는 거. 예. 이것은 그 합당을 추진하는 주체 세력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맞습니다. 된다. 예.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의 DNA의 문제, 또 민주당이 갖고 있는 저 어떤 뭐 중도 확장의 어떤 정체성의 문제 이런 것들은 전 충분히 이렇게 어우러지게 할 수 있다. 예. 그러나 그 민주당이 갖고 있는 정말 오랜 역사 속에서의 민주당 실제로 그 지금 조국혁신당에 계신 의원님들이나 당원분들도 상당히 이전에 다 우리 당에서 활동했던 분들이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도 민주당이 갖고 있는 정체성을 모를 리는 없는 거고, 민주당이 어떻게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지를 잘 알고 예. 계실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서로 배려해 가면서, 예. 이야기가 돼야 될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존중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는 합당 논의가 오히려 갈등 요소로 될 수 예. 있기 때문에 전 연기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상에서는 민조당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민주조국당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런 약간의 뭐랄까요 그 희화화 내지는 조금 뭐랄까 이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근데 이 합당 논의라고 네. 하는 것이 그 한국 정치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역사 발전에 혹은 역사의
변환에 예. 분수령이 되던 시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뭐 잘못된 합당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우리가 흔히 3당 합당이라고 이야기되는 민자당 예, 예. 같은 것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분명히 잘못된 합당이지만 그러나 더 발전적 측면에서 합당은 늘 있어 왔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합당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지만 예. 이 합당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혹은 그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지 않습니까? 네네. 뭐 미국이 지금 트럼프가 갑자기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자신이 굉장히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으니까 관세도 25% 올리겠다 뭐 이런 예. 막 이야기들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합당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마이너스적 요소가 되는 방식 혹은 네. 소수 몇 명의 이익을 위해서 진행되는 방식으로 비춰진다면은 그것은 오히려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코스닥이 1000이 넘어가고 네네. 코스피가 5000이 지금 5000이 네네, 넘어가고 맞습니다. 이런 그 경제적인 뭐 나아지는 환경인 것 같긴 하지만 아직도 환율 문제, 미국의 관세 문제, 그리고 남북 간의 어떤 갈등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재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문제에 더 집중하는 것이 더 우리 정치인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예.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이게 실질적인 논의로 이루어진다면 자연스럽게 이제 의총에서 의원들 의사를 묻고 당무위원회, 중앙위원회, 전당원 투표 이런 이제 그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이런 과정이 잘 진행이 될 거라고 보세요. 모든 그 일들이라는 게 서로 간에 합리적으로 또 존중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뭐 원래 이제 갈등이 존재해야지 또 그것을 치유해 나가는 과정이 정치적 발전에 또 기반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이번 의총 과정에서 뭐 아주 극렬하고 첨예한 대립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는 않겠지만 예. 그러나 이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이 모두가 동일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의 어떤 논의와 또 최근에 이제 이현주 최고, 예. 황명선 최고, 강덕구 최고, 예, 이분들이 판단하는 그 내용들이 뭐 분명히 관점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실제로 이번 초선 의원들 28명이 서명했지만 예. 저희들 이제 의견 나눌 때 동의하는 의원들은 많이 있었지만 여러 뭐 당직을 갖고 있거나 여러 일들이 있어서 지금은 좀 서명하기가 좀 어렵다 그러나 동의한다라고 예. 하는 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네. 예. 아마 재선 의원분들도 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그러다 보면은 이것을 수습하기 위한 아마 치열한 토론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과정에서 서로 간에 감정이 좀 다치는 네네. 경우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뭐 정치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정도는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이런 걸로 인해서 서로 간에 또 갈등이 생긴다고 한다면 그거는 정치인으로서 부적절한 태도나 처신이 될 수 있겠죠. 예. 이런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이 큰 정치인이 되는 것이고 맞습니다. 또 나라를 이끌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네. 이제 정청래 대표가 어떤 방식과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정청래 대표님께서 물론 그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비밀과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 최고위원과 원내대표에게까지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네네. 저는 원내대표에게도 말씀을 안 하신 것이 굉장히 사실은 놀라웠었습니다. 그런데 조국혁신당 그 조국 대표하고 전날 말씀을 맞습니다. 나눴던 거 예.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조국 대표는 그 당의 의원들과 또 의견을 나눴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지금 확인해 보면, 예. 그래서 몇몇 의원들은 알고 있었던 거죠. 예. 그럼 조국 그 혁신당의 몇몇 의원들은 알고 있었는데, 우리 최고위원들과 원내대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식이든지 정청래 대표께서, 본인께서 좀 사과를 좀 하셔야 된다. 그리고 나서
그 장기적인 전망들 혹은 뭐 또 단기적인 전망들 이것이 어떤 것이 이룰 것이냐 그리고 합당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그 출마자들에 대해서 저는 불이익이 없게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네. 본인이 그 사무를 너무 강조하셨거든요. 어떠한 사람도 경선에서 피해를 보지 않게 하겠다. 네네. 이렇게 몇 차례를 계속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합당하는 과정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하겠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지방선거만이 아니라 이번에 보궐선거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보궐선거 과정에서 그 국회의원 보궐선거 예.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도 어떤 특정인을 대상으로 전략공천한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지방 보궐선거도 역시 마찬가지로 철저한 경선을 통해서 진행되게 해야 한다. 이런 거에 대한 나름의 원칙을 저는 당연히 예. 어떤 의총에서 예. 내놓으셔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시기와 방식에 있어서의 부적절함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하고 현실적으로 어떻게 조율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이 구체적으로 좀 그려져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건 당연한 예. 거죠. 네네. 왜 그러냐면 그런 것이 없이 즉흥적인 그 합당 논의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네네. 사실 합당을 하기 위해서 아주 치밀하게 그 준비돼 와야 됐거든요. 저는 최소 뭐 6개월 이상의 예. 양쪽의 어떤 그 대표자들이 보안을 유지해 가면서 준비를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우리 내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네. 과거 제가 그 지금 이제 정동영 통일부 장관님이신데 그 열린우리당 창당할 때 그때 6, 7개월간 정말 보안을 유지해 가면서 창당을 진행했던 과정 이야기를 저에게 소상하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어떤 한 일을 할 때 이런 결사의 정신을 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을 내다보면서 치밀한 계획과 보안을 유지해야 된다. 예.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번 그 창당 합당 과정이 떠올랐어요. 예. 여기도 그렇다고 한다면 최소 4, 5개월 이상의 어떤 양쪽이 치밀한 그 계획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합당의 어떤 진행 과정들 여러 가지 네. 갈등 요소가 있을 걸 어떻게 대비할 것이고 또 여러 문제가 있을 걸 어떻게 대비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하고 가장 이상적인 당명은 무엇일까 예. 이런 것들을 과연 치밀하게 준비해 왔던 거냐 아니면 치밀하지 않고 갑자기 지금 정치적 상황이 뭐 이런저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이걸 빨리 추진을 해서 2달 안에 뭐 끝내자. 그리고 그 이후의 갈등 과정은 그 이후로 미루자라고 이렇게 좀 약간 좀 쉽게 생각을 하시고 진행된 것이라고 한다면은 네. 이거는 좀 재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이건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국혁신당 의원들과 가장 가까운 의원 중에 한 명이고 그리고 합당을 늘 이야기해왔던 찬성론자입니다.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 전에 그 합당을 하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예. 그래서 거꾸로 당 지도부는 네네. 이것을 오히려 길게 더 준비해 온 것이 아닌가. 그런 또 기대도 하면서 만약에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 다양한 의총 과정에서 논의가 있고 또 감정이 상한다 하더라도 해야 예. 되지 않을까. 근데 제가 이제 이 방송 말고 다른 방송에서 네네. 그런 얘기 했어요. 당대표가 이미 합당 선언을 했기 때문에 합당이 안 될 수는 없을 것 같다. 합당의 어떤 과정들은 진행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예. 그 진행의 과정이 정말 치밀해야 된다. 예. 이렇게 제가 이야기는 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좀 다른 질문인데요. 이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이 계속 이제 변화하는 가운데 이제 김어준 공장장이 네. 어떻게 보면 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 예.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합당 제안도 그렇고 또 이제 김민석 총리 그 여론조사 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제 본인이 정치적 플레이어로 활동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네.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보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더 합리적인 거 아닌가요? 대부분의 분들이 김어준 뉴스공장 공장장이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 과거 문재인 대통령 출마부터 시작해서 또 지난 총선 때 지민비조 예. 뭐 이런 거 계속 강조하시고 실제로 조국혁신당 창당 주역이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번 이번 그 지방선거에서도 지금 합당 논의와 관련해서 상당히 의견을 좀 많이 내시고 여론조사도 네네. 좀 그렇게 하셨고요. 저는 뭐 합당 논의 나오자마자 여론조사가 바로 진행이 되고 바로 또 여론조사 나와서 어쨌든 민주당 지지층이 70% 이상이 합당 찬성론자고 또 뭐 이상하게 나오는 뭐 논리가 궤변이다 뭐 이런 예. 식의 어떤 내용 하시는 것도 잘 들었고 또 김민석 총리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총리실이 좀 하지 말아달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뭐 그거는 뭐 내가 생각한 대로 하겠다는 그 뉘앙스 예. 발언까지도 잘 들었는데 저는 뭐 김어준 공장장이 어쨌든 상당한 영향력을 좀 끼치고 있다. 그걸 현실적으로 그것에- 느끼시나요? 그 내부에서? 그걸 못 느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걸 못 느끼면 정치하지 말아야죠. 정치인이 아니지. 예. 그리고 대부분의 민주당 당원들이라든가, 뉴스공장을 듣는 애청자분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뉴스공장이 갖고 있는 중요한 사회적 가치들, 예. 그런 것들을 존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뉴스공장이 좋은 뉴스를 전하고 좋은 내용에 대해서 분석해주고 또 다양한 패널들의 의견을 듣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가치. 네네. 이것과 별도로 이런 정치적 현안 문제를 김어준 공장장이 주도해 나가려고 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거. 예. 이것은 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뭐 뉴스공장 네네. 이렇게 여러 번 출연했던 사람이긴 예. 합니다만은 그것과 이번에 그 김민석 총리에 대한 여론조사 문제라든가 예. 아니면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양당의 어떤 그 합당 문제와 관련해서 너무 주도적 입장으로 나가려고 하는 듯한 모습은 그것은 알겠습니다. 썩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